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2020년 8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관심 가질 만한 물건을 뽑아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하고요, 세종시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물건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물건 분석할 거는 일단 대전에 있는 아파트 한 건,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상가 경매 물건 하나, 그 대전 유성에 있는 상가 물건이에요. 그거 한 건하고, 그리고 대전에 이제 빌라 물건, 이렇게 해서 4건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물건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물건 분석하기 전에 이 강아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강아지가 저한테 이렇게 경매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똘망똘망해요. 제 영상을 그렇게 잘 봐요. 유튜브 영상 보고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 똘망똘망해요.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유튜브 영상 볼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했잖아요. 아마 3년 뒤면 얘가 나와서 경매에 관해서 이렇게 물건 분석해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평화로운 아파트예요. 여기가 농수산물시장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백이동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1억 7,100만 원이에요. 한 번 유찰됐습니다. 1억 1,970만 원이 최저가고요. 요게 지금 10%죠.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 뭐 아직도 잘 모르시더라고. 최저가의 10%라는 겁니다. 그래서 1,197만 원이 입찰 보증금이고요. 이 건물의 면적은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예요. 그래서 24평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좀 채무자 보시면 상속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이제 상속인 외 한 명입니다. 채권자가 지금 유동화회사로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이 2007년에 난 곳입니다. 이 아파트가 면적은 지금 59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 개별 난방이고 오정동 농산물시장 인근에 있는 겁니다. 주변에 뭐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근데 시장이 있다 보니까 좀 시끄럽고 뭐 이런 건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는 관련된 분들이 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층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투자로 갖고 계시다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요, 전입세대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이라든지 뭐 배당 요구 종기 이런 크게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임차인이 없어서.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소유권은 2018년 4월 30일 날 구매를 하셨고요. 근저당도 바로 그날 잡았어요. 유동화 회사에서 잡았고요. 그때 채권액이 1억 1,000입니다. 요게 말소 기준 권리고요. 이분들이 사신 가격은 2분의 1씩 해가지고 두 분이잖아요. 소유자가 1억 6,750만 원에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의 지분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조금 더 가져가잖아요. 지분을. 그래서 배우자가 10분의 3, 요 2분의 1 중에 10분의 3을 가져오셨고 자녀분이 10분의 1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 이 중에 10분의 5를 갖고 있겠죠. 배우자가. 그래서 요거 합치면 10분의 8을 갖고 있고 자녀가 10분의 1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여기에 그 자녀가 갖고 있는 10분의 2가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 경매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사건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뭐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도 안 돼요.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리비가 체납이 많아요. 155만 원이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고요. 아직도 뭐 계속적으로 공실일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적인 관리비가 연체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소에다가 이제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도 한번 띄워보세요. 일단은 아무도 전입세대가 열람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띄워보시고, 주변에 이제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이 보면 여기가 한 1억 9천, 2억 정도까지가 이제 매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재 이 물건은 이제 저층부입니다. 저층부는 한 1억 7천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감정 가격이 매매 가격에 거의 맞게끔 감정이 됐다라고 봅니다. 일단 가격 시점이 2019년 12월이었는데도 그 이후로 뭐 거의 변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변동됐다 하더라도 한 돈 1,000만 원 정도, 한 1억 8천 정도 이렇게 거래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한 1억 9,900 정도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층 괜찮은 것이요. 두 번째 물건입니다. 세종시 종촌동에 있는 몰리브 상가예요. 몰리브 상가 3층입니다. 감정 가격은 6억이에요. 이게 유찰되고 또 유찰됐다가 낙찰이 됐거든요. 저번에 5월 달에 낙찰이 됐는데 낙찰 가격이 3억 2,248만 8천 원이었어요. 이날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차순위 금액이 3억 1,400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차순위 신고는 안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미납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쓴 가격에 현재 수익이 뭐
전혀 나지도 않고 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연체되어 있고 하니까 높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납을 하셨고요. 이 2억 9,400도 유찰돼 버렸어요. 그 뒤에. 그래서 현재 8월 24일 날 2억 580만 원 최저가고요. 입찰 보증금은 그대로 10%입니다. 2,058만 원이 입찰 보증금이고요. 여기 면적을 보니까 전용이 28평으로 되어 있네요. 92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호실이 되어 있던 것 중에 반이 쪼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2로, 2호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2호인가가 뭐 경매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반을 쪼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 창가에 있어요. 도로변에서 보입니다. 3층 창가 부분이다. 도로변에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5년 9월에 했고요. 2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현재 이 상가는 2종 근생이에요. 2종 근생이고, 그 현재 공실입니다. 여기가 3층이 2종 근생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2종 근생입니다. 본권 낙찰됐었는데 대금 미납했다라는 거고, 2등분해서 벽을 설치해서 외벽이 몇 호 몇 호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임차인 현황 보시면 전혀 없어요. 공실이고, 뭐 현장에 가보셔도 뭐 공실처럼 딱 보여요.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근저당 2017년 3월 9일 이분들이 소유권 가져오시면서 그대로 근저당 설정을 하셨는데, 거래가액은 6억인데 채권 최고액 5억 400 받으셨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고요. 뭐 이분 중에 한 분의 지분이 계속 압류가 있네요. 보니까 경매 신청이 현재 채권액이 4억 2,300. 이분 채권자가 전액 변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입찰 보증금 중에 미납 금액이 있잖아요. 요때 2,900만 원 정도 미납 금액이 있으니까 낙찰된 금액에서 2,900이 플러스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채권자는 전액 변제는 못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가 공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CGV 극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공실이 많고, 그 배우 세대가 많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쪽 상가가 상권이 좀 이렇게 CGV 있는 상권하고 종촌동 있는 상권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 이제 천 하나를 건너는 이제 그런 쪽이고, 뒤에 뭐 광장도 있고 한데 왜 여기가 상권이 죽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촌동 상권이 저쪽 지금 엠브리지 있는 이제 그쪽 상권으로 또 이제 몰리면 여기가 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낙찰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임대 수익보다는 본인이 쓸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이 받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 받아서 그 옆에 호실도 이제 반이 쪼개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싸게 얻어가지고 크게 뭐 장사하실 분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만 하면 한 60, 70 정도 뭐 그렇게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낙찰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현장 가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 구암동이 어디 있냐면 지금 복합터미널 들어온다라는 그 근처에서 그리 멀지는 않아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감정 가격이 13억 5,594만 3천 원입니다. 변경이 2번 됐어요. 1월달하고 5월달에서 변경됐고 현재 8월달인데 뭐 또다시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 1억 3,560만 원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토지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이 251평이에요. 831제곱미터잖아요. 땅도 그리 나쁘지가 않아요. 네모 반듯해요. 직사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개 필지인데 하나 필지가 지금 앞에 한 반 정도로 가리고 있고 나머지 필지로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절반 정도로 해가지고 다가구를 2개 동을 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뒷동에다 하나, 앞동에다 하나 해가지고 2개 동 정도를 다가구를 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게 건물을 질 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하나의 필지에 이 다가구를 이렇게 져도 될 것 같은데 하나의 필지에 19세대만 뽑아가지고 다가구 짓기에는 좀 아깝다. 2개 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가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밑에 상가 하나 뽑고 그리고 우회층에다가 2, 3, 4층 해가지고 건물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특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라고 하고, 지금 감정 가격이 보니까 145만원, 제곱미터당 145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평으로 계산하면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감정 가격이 적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감정 가격은 굉장히 적은 가격에 되어 있고, 이 건물 가격 같은 거는 뭐 크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1억대고 지금 8천이니까 한 800이니까 1억 3천 정도 잡힌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임차인 인수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 하면 한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니까 여기 뭐 평당 가격은 600만원 정도가 채 안 되게 감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이 2018년 12월 달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사업자 등록이 2018년 12월 달이잖아요. 근저당 설정된 게
21일이니까 이분은 좀 빠릅니다. 근저당보다도 선순위예요. 이런 분들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지금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요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입니다. 이분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인수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분이 확정일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하신 건데, 이 확정일자를 왜 안 받으셨냐면 이 환산보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정일자가 한 3억 2천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었겠죠. 1억 5천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 요 뒤로. 그래도 이분이 선순위잖아요. 배당 요구 안 해도 이분 낙찰자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배당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2018년부터 이분이 세입자로 들어왔으니까 갱신, 2020년 12월이 갱신이잖아요. 갱신 요구합니다. 계약갱신 요구하면 또다시 넘어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10년이잖아요. 이분이 2018년부터 10년간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올릴 수 있겠죠. 낙찰자분은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건물 바로 질 사람들은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간다고 해야만 건물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근저당이 이제 12억 개 잡혀 있고, 그리고 강제경매 개인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12억이니까 한 10억 정도 요 정도 됐겠죠. 채권액이. 후순위가 31억이에요. 31억.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매 받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이분이 경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주변에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매매가 되냐면요, 보통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평당 가격 그렇게 매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땅이 좋은 땅은 거의 1000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안해서 낙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도 나오고 하니까 좋겠죠. 그런 거 감안해서 받으세요. 자, 네 번째 물건입니다. 대덕구 비례동에 있는 대송 빌리지예요. 다세대 빌라고요. 감정 가격은 1억 1,700입니다. 한 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8,190만 원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819만 원이에요. 10%. 여기 건물 면적이 73제곱미터라고 되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공용 면적까지 포함한 거랍니다. 여기가 좀 작겠죠. 한 2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용 승인이 98년도에 됐고요. 면적이 73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 공용 면적을 포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 면적은. 제가 볼 때는 전용 한 60제곱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안 띄워봤어요. 한번 띄워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은 3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전입이 되어 있고요. 근저당이 2014년 7월 달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요. 3,480만 원인데 금액은 적어요. 근저당 금액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강제경매. 개인 채권자예요. 여기도 2억입니다. 이 지금 빌라 가격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받아가야 돼요. 원래 이게 따지면. 이 강제경매가 지금 공정증서에 의해 가지고 결과로 인해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한 거고요. 이 공정증서가 잘못된 거라 하면 기각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낙찰자가 낙찰 받고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건 경매 물건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거 여러 번 하면요, 하나 물건 분석하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이렇게 가격까지 대충적으로 분석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자주 영상 보시고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물건 들어가서 한 번씩 해보시면 저보다도 더 분석을 잘하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이렇게 강아지도 제 영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매번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계속 들으면 저보다도 더 많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찍어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8월 26일 경매 물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경매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